안녕하세요. 올타임하이입니다. 올타임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아래 세 가지 질문. 왜 그럼 지금 메타버스가 뜨는가? 이게 앞으로 살짝 뜨고 말 것인가? 아니면 메가 트렌드가 돼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세 번째로 그럼 왜 이게 우리 코린이와 코인 투자자 저와 여러분이죠? 되게 중요한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왜 why? 지금 메타버스가 도대체 왜 뜨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요 페이스북 얼굴책이죠. 얼굴책 이 회사가 메타로 회사명을 바꿨을 때 좀 약간 붐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뭐 메타버스인 것들이 많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나 신문을 봐도 메타, 구, 페이스북 이렇게 늘 같이 다닙니다. 페이스북을 이걸 아직까지는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소셜 VR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의 첫 번째 버전을 최근에 출시했다 라면서 빅 프로토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되었다. 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세 이상의 북미 사용자라면 이제 퀘스트 2 및 오큘러스 PC에서 사용 가능. 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고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왔다. 어쨌든 이렇게 회사명을 바꾼 이후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확 뜨게 되었고 거의 이쪽 필드의 사람들 뭐 게임 업계든 아니면 SNS든 이쪽은 다 마케팅을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아요. 메타버스 테마 알트코인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2022년이라는 거죠. 메타버스 붐 토큰들의 가격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이러한 지수도 나와 있고 올 하반기 메타버스 테마 알트코인들의 가격 움직임이 이더리움보다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 확실히 메타버스가 핫하다. 어쨌든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한데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뭡니까? 타요버스도 아니고 그쵸? 물론 타요버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찌되었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제가 한번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는요.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of a real metaverse. 무슨 말입니까? 네, 아직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뭐야 이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메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beyond라는 개념이 있죠. 뭐뭐를 넘어서 그리고 뭐 가상 어떤 좀 artificial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요런 걸 합쳐서 verse는 이제 hello universe 할 때 요 universe고 즉 우주를 넘어서는 개념을 metaverse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우주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주를 넘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터널스 정도, 어벤져스 정도 돼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터널스 마동석 배우님 영화 잘 봤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definition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할 만한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메타버스는요 가상 세계가 꼭 나와야 되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상과 초월인데 요거 이제 신조어인데 일단 3차원의 가상 세계라는 게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가 기존에 있는 가상 현실 VR보다는 더 나아간 개념이어야 돼요. 3차원의 가상 세계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냐?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metaverse is a set of virtual spaces. set 단품 메뉴가 아니라는 거죠. virtual space 가상 어떤 이런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create, explore 탐험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른 people들은 어떤데요? same physical space as you 같은 공간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대표적인 걸로 이제 구글에 제가 이제 gather라는 걸 쳤는데 gather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귀여운 요 미니미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여기 진짜 real world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떠냐면 이 미니미들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에 뭐 포켓몬 닌텐도 포켓몬을 해보신 분이면 상당히
미니미가 있고 뭐 바람의 나라 아니면 영걸전 뭐 조조전 이런 느낌의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할 텐데 이 미니미들이 다른 미니미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직접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함께 되고 이곳에서 뭐 회의, 정보 교류 그리고 같이 무언가를 공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겟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메타버스의 하나 대표적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싶은 요 우리 마이너 송민호의 탕이라는 노래 최근에 나왔는데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참 흥미롭게 봤는데 송민호 님이 이 메타버스를 알고 그렇게 아마 만들었겠죠. 뮤직비디오가 너무 메타버스하고 비슷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도 좋아요. 메타버스의 그런 피처링들 뭐가 있냐? Virtual World, 가상 세계라는 거죠. Other people, 제가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Real Time, 실시간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Infinite,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실제 세계보다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피니트와 언리미티드, 무제한으로 무언가를 꿈꾸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세계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onnection to the real world. 그리고 이게 가상 세계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Connection, real world, 실제 세계와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teroperable.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요. 저 gather라는 거랑 그리고 뭐 어떤 뭐라고 할까 뭐 마인크래프트 그쵸? 로블록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좀 게임들이 서로 이곳에서 저곳까지 함께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그쵸?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엑시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만든 계정이 서로 다 같이 누리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메타버스가 되겠죠. 한 군데에서 로그인을 해도 다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게 바로 interoperable입니다. 자, Connection to the Real World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Earth's Digital Twin in Omniverse. 이건 이제 Omniverse는 Metaverse에서 더 나아가는 또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지구의 모듈을 만들고요. 이 지구가 Global Climate Change, 어떤 지금 막 지구 온난화, 캐나다 같은 경우 뭐 BC주는 100년 만에 더위와 뭐 지금 홍수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 모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접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고쳐보려고 하는 게 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의료 또한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수술이나 어떤 교육 내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살짝 뜨고 말 것인가 아니면 메가 트렌드가 돼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제 대답은요. 살짝이 아니라 평생 가는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쉽게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디바이스가 못 받쳐주고 있어요. 기술력과 기술의 쓸모를 더 앞당기려면 쉽게 쓸 수 있고 뭐라고 할까 멋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스마트폰 같은 거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 엄청 쉽게 쓸 수 있고 이게 퍼지는 그 순간 바로 저희는 또 다른 메가 트렌드 세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뒷받침 되려면 디바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라요. 새로운 기술이요. 디바이스만 받쳐준다면 이제 진짜 금방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iOS 업데이트가 오늘 되면 바로 그날부터 전 세계인들이 그 iOS 업데이트된 기술을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세상이 바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막 5년, 10년 안 기다려도 된다는 거죠. 애플페이, 페이스타임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적용됐을 때 그때부터 다 사용하면 새로운 직업들 그리고 새로운 뭐 편리한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가지 뒤로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지금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앞당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코비드-19, 네네. 이것 때문인데요. 이미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코비드-19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오면서 이제 이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 미국 어쨌든 이제 코비드 19에 따른 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뭐 왔다 갔다를 좀 하고 있고 이 마스크와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익숙함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북미 기준입니다. 8살부터 11살, 12살부터 15살 요 사이 나이대가 태블릿 PC를 66%, 59%를 소유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49%와 91%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상당히 익숙하고 요 코비드 19 때문에 학교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든 이거를 다 온라인으로 한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벌써 1년, 2년, 그리고 지금도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또 제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익숙함이 코비드 19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서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해졌는데 뭐 BTS 콘서트도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갔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야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말이 되고 있고 익숙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익숙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코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할까요? 왜냐면요, 이 메타버스는요,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가 메타버스 안에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서 이미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직업으로 봐서도요. 크리에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다이얼로그 라이터, 패션 디자이너들이 벌써 메타버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NFT를 생각하면 되겠죠. NFT 어떤 이런 아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메타버스로 지금 팔고 있잖아요. 뭐 루브르 박물관처럼 그런 어떤 박물관 안에서 막 팔아질 수도 있고 NFT 민팅 같은 거를 하고 사고 있잖아요. 사고 팔고 누군가에게 이거 누가 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떤 신발이 몇백만 원 한다. 백이 몇천만 원 한다. 시계가 뭐 몇백 몇천만 원을 한다. 이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NFT 또한 사람의 심리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우 크고 지금 그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케터들 그리고 인플루엔서들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관심을 갖게 되고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퍼포머들 또한 마찬가지죠. BT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BTS나 이런 데서도 공연을 실질적으로 대면 공연을 못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쵸? 그리고 뭐 게임 디자이너들 말했죠. play to earn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삼국지 관련된 것도 있었고 필리핀의 X 인피니티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게임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면서 여기 나오죠. participant 참가자들이 play to earn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거, 이 디센트럴랜드도 또 좀 보시면 좋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디센트럴랜드의 가상 토지가 99.6만 달러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100만 달러거든요. 10억이 넘는 거죠. 요 벤처 에스테이트라는 곳이 이제 14구획을 포함하는데, 이게 무려 30만 만화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네, 30만 만화, 거의 100만 달러 가깝게 구입이 됐는데 역대 3위의 토지 구입 가격.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산 사람들도 두 명이나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입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 또 당당하게 또 우리 단풍국의 투자기업 토큰스닷컴이요. 11월 23일 날 61만 8천만 화에 상당하는 169획을 매입했습니다. all-time high로 저도 땅을 한번 구입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여러분들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모도 디센트럴랜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여러 지금 기관들이 관심이 있고요. 카리브해 섬나라, 제가 카리브해 정모도 꿈꿨는데 디센트럴랜드에서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버추얼 대사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고요. 18일에는 메타 도쿄가요. 디센트럴랜드에서 팝업 뮤지엄 요거를 건립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샌드박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샌드박스 코인이 엄청 올랐던 이유는요. 샌드박스에서도 지금 buy land와 sell land가 가능하고 샌드박스 코인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스눕독이 산 그 어떤 랜드가 핫플레이스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코인과 지금 이 메타버스가 상당히 근접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웹 3.5와 메타버스는 같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아직까지 뭐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겠죠. 그렇지만 잘 해결되면 무조건 멀리 가고 메가 트렌드가 될 거랍니다. 이 규제는요,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거가 있고요.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Ready Player One,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구가 많이 뭐 그런 글로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나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 Ready Player One이라는 게임에 접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막 다 할 수 있지만 그때서 보면은 그렇지만 현실 세계가 이런데 이게 뭐 어떠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들도 또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과 프라이버시가 좀 필요하고 매트릭스 이번에 나오는 영화죠. 디셈버 22에 키아누 리브스의 이 매트릭스 또한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돈 버.